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늘 바쁘고 밝았지만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모든 것이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느려졌다. 가로등 아래에서 빗방울은 부서지듯 떨어졌고 젖은 아스팔트 위로 흘러내린 불빛은 일그러진 그림자를 만들었다. 김아리는 우산을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골목을 따라 빠르게 걸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친 새벽 2시, 마지막 지하철은 이미 끊겼고 집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고시원까지는 걸어서 15분 남짓이었다. 앓은 재킷은 이미 빗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운동화 속은 축축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이유도 멈출 여유도 없었다. 할인에게 밤은 늘 이런 시기였다. 하루를 버텨낸 끝자락,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는 시간. 서울이라는 도시는 낮 동안 수많은 사람을 품었다가 밤이 되면 조용히 밀어냈다. 특히 할인 같은 사람을. 그녀는 25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은 없었다. 이력서는 수십 번 냈고 면접도 몇 번 봤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등록금 대출 상환 알림은 매달 어김없이 울렸고 고시원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야간 근무를 선택했다. 밤은 힘들었지만 적어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 골목 입구에 들어섰을 때 하리는 잠시 걸음을 늦췄다. 이곳은 가로등이 하나뿐인 좁은 골목이었다. 낮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인데 비 오는 밤에는 더더욱 음산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휴대전화를 지었다. 괜히 긴장할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다이르며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다. 도와주세요. 아주 작고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깃소리가 만든 착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옮기자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숨이 섞인 소리. 골목 안쪽에서 들려왔다. 할인의 발이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뉴스 기사들이 스쳐 지나갔다. 밤길, 여성, 골목, 사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듣지 말자. 모른 척하자. 서울에서는 그래야 한다. 괜히 엮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져 주는가.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떼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 들려온 소리. 제발 살려주세요. 이번에는 확실했다. 그 목소리는 절박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인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골목 안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비와 그림자뿐이었다. 경찰에 신고할까?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누군가가 와줄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고 직접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하리는 그 자리에 서서 몇 초간 움직이지 못했다. 그 몇 초는 그녀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때 문득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죽어가고 있다면, 만약 내가 지금 돌아서서 집으로 간다면,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답은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 돌아선다면 오늘 밤의 이 장면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다. 비 오는 밤, 골목에서 들리던 목소리, 그리고 외면했다는 사실. 하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안쪽으로 몇 걸음 들어서자 상황이 보였다. 두 명의 남자가 한 사람을 밀치고 있었다. 빛 속에서 그들의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거칠고 급한 움직임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는 이미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아, 빨리 끝내.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인의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쓰러진 남자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 눈빛,
공포와 절망,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희망이 섞인 눈빛. 그 시선이 할인을 붙잡았다. 거기서 뭐해? 한 남자가 그녀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순식간에 결정되었다. 도망칠 수도 있었다.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할인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올 줄은 몰랐다. 두 남자가 잠시 멈칫했다.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할인은 바닥에 쓰러진 남자의 팔을 붙잡았다. 일어나요. 빨리. 남자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몸은 무겁고 숨은 가빴다. 하지만 그는 할인의 의도를 이해한 듯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할인은 있는 힘을 다해 그를 끌었다. 주차가.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뒷소리와 섞여 점점 가까워졌다. 할인은 앞만 보고 달렸다. 방향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익숙한 골목을 향해 몸을 던졌다. 숨이 차올랐고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몇 번의 골목을 더 돌아 마침내 고시원 건물이 보였다. 할인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남자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숨이 가쁘게 오르내렸다. 온몸이 떨렸다. 방 안에는 뒷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잠시 후 할인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다.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이상할 정도로 단정한 인상이었다. 그는 여전히 숨을 고르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름이 뭐예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남자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 말에 할인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 할인의 인생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오늘 밤의 선택이 얼마나 큰 파문을 불러올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울지.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다. 문이 닫히자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고시원 특유의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던 발소리와 물소리도 그 순간만큼은 멀어졌다. 김할이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다. 남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숨은 아직 고르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할인은 무의식적으로 문 쪽을 흘끗거렸다. 혹시라도 누군가 쫓아오지는 않았을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문 너머에서 누군가 귀를 대고 있지는 않을까? 잠깐만요. 할인은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오며 남자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바닥을 보고 있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만으로도 지쳐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할인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전기포트와 컵밖에 누군가를 숨기기에는 너무나도 비좁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피난처였다. 다친 데는 없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이 형광등 아래에 드러났다.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상처는 있었지만 치명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이마에 작은 상처가 있었고 입술 한쪽이 찢어져 있었다. 괜찮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 말투는 이상할 정도로 정중했다. 방금 전까지 생사의 경계에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할인은 그 점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깊이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 그녀는 수건을 하나 꺼내 남자에게 건넸다. 일단 이걸로 닦아요. 남자는 잠시 수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아들었다. 그의 손은 컸고 손가락은 길었다. 하리는 그 손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이 남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아까 이름을 모르신다고 했죠. 하리는 침대 끝에 앉으며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조금 멍한 느낌은 있습니다. 하리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낯선 남자, 기억 상실, 쫓아오던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의 삶에 들어와 버렸다. 병원에 가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말에 남자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시선을 내렸다. 경찰도 함께 오겠죠. 그 한마디에 하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 역시 그 점을 알고 있었다. 병원에 가면 경찰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면 질문이 쏟아질 것이다. 얘 밤에 함께 있었는지, 얘 골목에 있었는지, 얘 집으로 데려왔는지.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고 싶었다.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선은 넘어가 버렸다. 하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전기포트를 켰다. 물이 끓는 동안 방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남자는 그녀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경계보다는 관찰에 가까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따뜻한 물이라도 드세요. 하리는 컵을 건네며 말했다. 남자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다. 김이 올라오는 물을 잠시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또렷했고 진심이 느껴졌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불편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도망치듯 행동했을 뿐이었다. 아까 왜 쫓기고 있었는지 기억나요? 하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한동안 침묵했다. 눈을 감고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눈을 뜨니까 비가 오고 있었고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기억이 없다는 말이 점점 현실로 느껴졌다. 그럼 갈 곳도 없으신 거예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네. 그 대답이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리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이 질문은 곧 다음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오늘 하루만, 아니 오늘 밤만 도와주면 끝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하리는 시계를 힐끗 보았다. 새벽 3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 시간에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에 그녀 자신이 가장 놀랐다. 남자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신가요? 네, 어차피 방도 좁고 잠깐만요. 아침이 되면 그때 생각해요. 그 말은 확신이라기보다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에 가까웠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리는 그 말에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밤만이에요. 그녀는 침대 위에 있던 낡은 이불을 내려 바닥에 깔았다. 고시원 바닥은 차가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여기서 주무세요. 저는 침대에서 잘게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불 위에 앉았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이 공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불을 끄자 방 안은 더욱 좁아 보였다. 형광등이 꺼진 자리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남아 있었다. 하리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의식을 자극했다.
저 어둠 속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혹시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하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기말이니에요. 잠깐의 침묵 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저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니 편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하리는 천장을 바라본 채 말했다. 그럼 일단 이름이 필요하니까 지훈이라고 부를게요. 그 이름은 즉흥적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지훈 씨. 그녀가 조용히 불러보았다. 남자는 잠시 후 낮게 대답했다. 네. 하리는 눈을 감았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오늘 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 아침이 왔다는 사실을 하리는 알람보다 먼저 알았다. 고시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문 열닫는 소리, 어딘가에서 끓는 물의 소리가 아는 벽을 타고 스며들었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샌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목과 어깨가 뻐근했고 머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 남자였다. 아니, 이제는 지훈이라고 불러야 할 사람. 하리는 조심스럽게 바닥 쪽을 내려다보았다. 지훈은 여전히 이불 위에 누워 있었다. 옷은 어제 그대로였고 얼굴은 옆으로 돌아가 있었다. 깊이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숨소리는 낮고 일정했다. 긴장한 채로 잠들었을 때의 숨이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하린의 가슴이 묘하게 졸여왔다. 어젯밤의 선택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도와주겠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었다. 하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대 쪽으로 갔다. 찬물로 얼굴을 씻자 정신이 조금 맑아졌다. 거울 속에는 피곤이 그대로 드러난 얼굴이 비쳤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괜히 이를 키운 걸까? 그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꾹 눌렀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후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컵라면 하나를 꺼냈다. 고시원에서의 아침은 늘 비슷했다. 값싼 음식, 빠른 준비, 그리고 서둘러 나가야 하는 하루. 오늘은 거기에 낯선 사람이 하나 더해졌을 뿐이다. 물이 끓는 소리에 지훈이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다. 하리는 그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했지만 이미 그는 눈을 뜨고 있었다. 잠에서 막 깬 눈에는 경계와 혼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지훈은 급히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렸다. 하리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녀의 손이 그의 팔에 닿았다. 순간 지훈의 몸이 굳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잠시 하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는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조금 낮고 안정적이었다. 하리는 컵라면을 그의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배고프실 거예요. 지훈은 잠시 컵라면을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들었다. 그의 동작은 익숙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마치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지 계산하는 사람처럼. 하린 씨는 오늘 일 없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오후 근무라서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은 어색했지만 불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다음은 어떻게 하지?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여기 오래 있어도 되는 건 아니겠죠. 하리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말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고 동시에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 상태로는 혼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해 보여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기억도 없고
어제 같은 사람들이 또 올 수도 있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보다는 복잡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도 계속 신세만 질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하리는 잠시 웃음을 흘렸다. 짧고 힘없는 웃음이었다. 사실 저도 여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 좁은 공간, 싸구려 가구, 벽에 붙은 공지문들. 이곳이 그녀의 현실이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이에요. 그 말은 지훈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기도 했고 자신에게 거는 제안이기도 했다. 지훈은 그 말을 곱씹듯 반복했다. 오늘까지. 그는 더 묻지 않았다. 하리는 그 점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다. 점심 무렵 하리는 편의점에 다녀왔다. 라면 몇 개와 즉석밥, 우유를 샀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 결제 버튼을 누르며 잔액을 확인했을 때 그녀의 입술이 잠시 굳었다. 생각보다 남아있는 돈이 적었다. 이래서 사람들이 말리는 거겠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고시원으로 돌아왔을 때 지우는 방 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자신이 사용한 컵을 씻어두고 이불을 가지런히 접어두었다. 하리는 문 앞에 서서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정했다. 하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하리는 외출 준비를 했다. 편의점 근무를 가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제가 없는 동안 문은 꼭 잠그고 나가지 마세요. 그 말이 너무 단호하게 들릴까 봐 그녀는 덧붙였다. 그냥 안전 때문에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섰다. 몇 걸음 걷다가 하리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가슴 한편이 불안하게 울렸다. 돌아가야 하나? 그냥 이대로 나가야 하나? 결국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믿고 싶었다. 밤이 되어 돌아왔을 때 지우는 방 안에 그대로 있었다. 불을 켜지 않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빗소리는 아니었지만 서울의 밤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괜찮았어요. 하린의 물음에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 안에는 단순한 공포가 아닌 관찰과 생각이 담겨 있었다. 하린 씨. 그가 불렀다. 제가 이상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린은 그를 바라보았다. 가끔 제 머릿속에 숫자들이 떠오릅니다. 그 말에 하린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숫자요? 내 의미는 모르겠는데 구조처럼 느껴집니다. 정리되어 있고 규칙적인. 하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는 막연히 느꼈다. 이 남자는 단순히 기억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으로 그녀를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시원의 밤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하린의 마음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정확히 말하면 사흘이었다. 김하린에게 그 사흘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하루하루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방 안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간의 밀도가 달라졌다. 고시원의 아침 소음, 편의점 근무의 반복, 늦은 밤의 피로까지 모든 것이 이전과 같았지만 마음은 계속 어딘가에 걸려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방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린이 출근할 때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돌아오면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가 혹은 책상 앞, 그는 TV로 보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없었다. 대신 방 안에 놓인 하린의 낡은 노트 몇 권을 조심스럽게 넘겨보곤 했다. 이거 학교 때 쓰시던 거예요. 어느 날 밤 지훈이 노트를 들고 물었다. 하린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의 필기랑 이것저것 적어둔 거. 지훈은 노트를 덮지 않은 채 페이지를 다시 훑었다.
그의 시선은 글씨보다 구조를 읽는 사람의 것이었다. 문장보다는 여백, 흐름, 정리, 방식. 하리는 그걸 느끼고 있었지만 굳이 말로 꺼내지는 않았다.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단정했다. 하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별로. 그냥 필요할 때 보려고 정리한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시 노트를 보며 말했다. 이런 방식은 효율적입니다. 하리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 효율적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일상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었다. 취업 공부에서나 보던 말, 그녀는 괜히 웃어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편이 묘하게 걸렸다. 그날 이후 지훈의 변화는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했다. 서울의 지하철 노선, 편의점 가이드 방식, 카드 결제 시스템.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질문이 이어질수록 하리는 이상함을 느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느 날 하린이 물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기억은 없는데 이해는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스템 같은 것들로 구조가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관자놀이를 가볍게 눌렀다.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연결되고 정리되고. 하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혼란보다는 오히려 확신에 가까운 차분함이 있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의 표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렷했다. 그날 밤 하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지훈이 바닥에 누워 조용히 숨쉬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동정이었고 그 다음은 책임감이었지만 이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다음 날 사건이 하나 더 있었다. 편의점 근무 중 하리는 발주 수량 문제로 점장에게 지적을 받았다.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던 부분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고개를 숙였고 마음속으로는 또 하루를 버텨냈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방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무심코 꺼냈다. 오늘도 발주 때문에 한 소리 들었어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시나요? 하리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대략 설명해 주었다. 지훈은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그 방식이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리는 웃으며 말했다. 다들 그렇게 해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수요는 반복되지만 패턴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요일, 날씨, 시간대가 모두 다르니까요. 그는 하린의 노트를 가져와 펜을 들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숫자를 적기 시작했다. 간단한 표, 하살표, 그리고 계산식. 하린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말문이 막혔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재고가 줄어듭니다. 그의 설명은 짧았지만 명확했다. 하린은 노트를 내려다보았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상할 만큼 설득력이 있었다.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녀의 질문에 지훈은 펜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모르겠습니다. 그 대답은 진심이었다. 그는 잠시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기억은 없는데 이런 건 익숙합니다. 방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리는 그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넘길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하리는 컴퓨터를 켰다. 지훈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터넷 창을 열고 며칠 전부터 머릿속에 떠돌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 서울, 실종, 사고, 남성. 검색 결과는 수없이 쏟아졌다. 그녀는 하나하나 넘기며 얼굴 사진을 살폈다. 대부분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 하리는 스스로를 말렸다. 괜한 생각이야. 그러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몇 주 전 대기업 계열사 관련 사고. 상세 내용은 흐릿했고 사진은 작게 처리되어 있었다. 하리는 화면을 확대했다.
사지수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윤곽은 분명했다. 그녀의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하리는 서둘러 창을 닫았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이걸 확인하는 건 옳지 않다고 느꼈다. 아직은 아니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다. 지훈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구조, 시스템, 그리고 그 차분한 눈빛. 며칠 전만 해도 그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녀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 쪽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 순간 하리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 그녀의 삶에 들어온 이유가 있다면,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분주했다. 창밖에서는 차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고시원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삶은 이미 서서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하리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단순히 오늘까지만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리는 그날 이후로 지훈을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말을 주고받고, 같은 라면을 먹고 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미세한 거리감이 생겼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 경계에 가까웠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 앞에서 생기는 조심스러움이었다. 지훈은 그 변화를 알아차린 듯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필요 이상으로 묻지도 않았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조용히 보내며 할인이 남겨둔 신문이나 전단지를 읽었다. 경제면, 기업 관련 기사에서 그의 시선은 유난히 오래 머물렀다. 이런 기사, 자주 보세요. 할인이 어느 날 물었다. 지훈은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들었다. 이상하게도 눈이 감니다.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기억이라기보다는 익숙함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할인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익숙함, 기억은 없는데 익숙하다는 말. 그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날 밤, 할인은 다시 노트북을 켰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지훈이 사오를 하는 사이 그녀는 검색창에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를 입력했다. 재벌 2세 사고 실종 서울. 결과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몇 개의 기사 제목이 반복해서 눈에 들어왔다. 교통사고, 내부 갈등, 조사 중이라는 문구. 사진은 여전히 흐릿했고 이름은 대부분 가려져 있었다. 할인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직 확신하지 않으려 했다. 사람은 닮을 수 있고 상황은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조각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사오기 소리가 멈췄다. 할인은 급히 창을 닫고 노트북을 덮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지훈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방으로 돌아왔다.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으며 할인을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그 질문에 할인은 순간 놀랐다. 네, 네, 그냥 피곤해서요. 지훈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더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할인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또 하나의 일이 있었다. 할인이 근무하던 편의점에 본사 직원이 방문했다. 점검이라는 명목이었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딱딱했다. 발주 데이터, 매출 흐름, 인력 배치까지 세세하게 질문이 이어졌다. 할인은 긴장한 채 응대했다. 그날 밤 그녀는 지친 몸으로 방에 돌아왔다.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요.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사 직원이라는데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건 점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를 파악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하리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럼 무슨 뜻이요? 지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흐름을 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하리는 주변을 더 의식하게 되었다. 고시원 근처를 서성이는 낯선 사람, 평소보다 자주 울리는 전화, 모르는 번호. 그녀는 스스로 예민해졌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저녁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다. 하리는 퇴근길에 편의점 앞에서 누군가와 부딪혔다.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짧게 사과를 했지만 그 눈빛은 하린을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하린은 그 일을 지훈에게 말하지 않았다. 괜히 불안만 키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지훈은 갑자기 말했다. 오늘 누군가 따라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린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예, 그런 생각을 해요. 느낌입니다. 그는 창가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사람의 움직임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단순한 기억상실 환자가 아니었다. 그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있었다. 그날 밤, 하리는 결국 질문을 던졌다. 지훈 씨. 네. 혹시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떠오르는 건 없어요.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표정이 떠올랐다. 혼란과 경계, 그리고 아주 미세한 두려움, 책임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모호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사람들이 제 결정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리는 숨을 삼켰다. 중요한 자리였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그날 이후 하리는 결심했다.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지금 당장 그를 몰아붙이지도 않겠다고. 그는 아직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녀 역시 모든 것을 알고 싶지는 않았다. 지금 이 관계는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었다. 창밖에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 만났던 그 밤처럼 조용하지만 집요한 비였다. 하리는 창문을 닫으며 생각했다. 이 비가 그치면 무언가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다시 선택해야 할 것이다. 도와준 사람으로 남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돌아갈지. 그 선택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비는 오지 않았고 고시원 복도도 이른 시간부터 불이 꺼져 있었다. 하리는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다가 화면을 끄고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부재중 전화가 3통 모두 같은 번호였다. 요즘 전화 많이 오네요. 바닥에 앉아있던 지훈이 말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광고겠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스스로도 그 대답을 믿지 못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었다. 바깥 골목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지훈 씨. 하린이 불렀다. 네. 괜히 예민해진 거겠죠. 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커튼을 닫고 돌아와 천천히 말했다. 예민함은 위험을 먼저 감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 하리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지금은 모르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다음 날 저녁,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하린이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고시원 입구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검은색 세단.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 하리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늦췄다. 차 안에서 누군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시선을 돌렸다. 우연이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 지훈이 바로 그녀의 표정을 읽었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래에 모르는 차가 있어.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갔다. 하린이 말릴 틈도 없이 그는 문에 귀를 기울였다. 소리 들려요? 아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기다리는 느낌입니다. 하리는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둘은 거에 잠들지 못했다. 하리는 침대에서 뒤척였고 지훈은 이불 위에 앉아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다. 새벽 2시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하린의 몸이 굳었다. 지훈은 손짓으로 그녀를 멈추게 하고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다. 누구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문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갈린입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갈린은 이런 시간에 오지 않는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지금은 늦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십시오. 문 너머의 기척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소리. 문 좀 열어주시죠. 금방 끝납니다. 지훈은 하린을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질문도 망설임도 없었다. 판단만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짐 챙기십시오. 뭐라고? 지금 나가야 합니다. 하린은 당황했지만 그의 말투에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 필수품만 급히 넣었다. 지훈은 불을 끄고 창문 쪽을 확인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강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문 여세요. 지훈은 조용히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갑자기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 무표정한 얼굴. 갈린이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누구십니까? 지훈이 먼저 물었다. 남자 중 하나가 하린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지훈은 한 박자 늦게 반응했다. 사람을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남자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아닙니다. 꽤 오래 찾았습니다. 하린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다른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제 그만 돌아오시죠.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하린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지훈의 대답은 단호했다. 지금은 아닙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복도 끝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다. 고시원 사람일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다.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문을 닫고 하린의 손목을 잡았다. 지금입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고시원 1층이었다. 위험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뛰세요. 하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문 밖으로 내려왔다. 지훈도 곧바로 뒤따랐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그러나 이미 늦었다. 둘은 골목을 달렸다. 하린의 숨은 가빴고 다리는 떨렸다. 하지만 지훈은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다. 몇 분 후, 둘은 작은 공원에 도착했다. 불빛이 밝고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었다. 지훈은 그제야 걸음을 멈췄다. 하린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저 사람들, 누구예요? 지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처럼 제가 도망치고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기말인씨. 네. 지금이라도 그만두셔도 됩니다. 하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여기까지 와서 모른 척은 못해요. 지훈은 그녀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도망친 뒤에 공기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다. 서울은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분명해졌다. 이제 이것은 우연도 단순한 도움도 아니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이미 넘어버렸다는 것을. 공원에서 날이 밝아올 때까지 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벤치 위에 내려앉은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조금씩 드러냈다. 하리는 무릎 위에 얹은 손을 꼭 쥔 채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고 지훈은 멀리 보이는 아파트 불빛을 응시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야겠죠. 하린이 먼저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은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론이 들어 있었다. 고시원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들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둘은 새벽 첫 버스를 타고 하린의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작은 원룸으로 향했다. 며칠 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잠시 머물 수 있다고 말해두었던 곳이었다. 하린은 버스 창가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은 늘 바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람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원룸에 도착하자 하린은 문을 잠그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길게 내쉬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훈 씨.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네. 이제 말해주세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해피가 없었다. 대신 무언가를 받아들인 사람의 체념에 가까운 평온이 있었다. 모든 걸 기억한 건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숨을 삼켰다. 그날 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를 가르듯 떨어졌다. 하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고도 쫓김도 모두. 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부 문제였습니다. 내가 있던 자리, 내가 가지고 있던 권한 때문에. 그는 더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남자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구조의 중심에 있었고 그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럼 왜 나한테까지?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게 오늘 말씀드려야 할 진짜 이유입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며칠 전 그의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다. 당신이 없는 시간에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하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누가요? 저를 찾던 쪽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에게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겁니다. 하린은 그 순간 편의점 앞에서 마주쳤던 중년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빛, 짧은 시선, 지나치게 정확했던 거리. 그 사람은 제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지훈의 말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리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은 길었고 의도적이었다. 상당한 금액을 제안했습니다. 하린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지우는 그 말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하리는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돈이면 빚을 갚을 수 있었고, 고시원을 나올 수 있었고, 밤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말 안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선택이요? 그날 밤, 지훈의 시선이 할인을 똑바로 향했다. 골목에서 돌아서지 않았던 선택.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그냥 순간이었어요. 아닙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방향이었습니다. 할인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다. 그 돈이면 정말 많은 게 바뀔 수 있었어요. 그녀는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지훈의 대답은 조용했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할인은 고개를 들었다. 예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 돈을 받는 순간 당신의 선택은 거래가 됩니다.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럼 그날 밤의 행동은 선의가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만약 그날 내가 그냥 지나쳤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금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겠죠.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랬다면.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은 살아남았을지 모르지만 당신 자신은 잃었을 겁니다. 그 말은 할인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한참 후 그녀가 말했다. 지훈 씨. 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도로 위를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움직이고 있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말했다. 도망칠지, 맞설지. 할인은 그 말을 들으며 알았다. 이제부터의 선택은 그날 밤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이 선택은 둘 다를 바꿔 놓을 것이라는 것을.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각오에 가까웠다. 그리고 할인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미 한 번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며칠 동안 둘은 원룸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창문을 열면 보이는 것은 맞은편 건물의 회색 벽과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그림자뿐이었다.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할인과 지훈의 시간은 그 안에서 멈춰 있는 듯했다. 지훈은 대부분의 시간을 생각에 잠긴 채 보냈다. 할인은 그가 말없이 앉아 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눈을 감고 있거나 손을 깍지 낀 채 바닥을 바라보거나 그 모습은 불안해 보이기보다는 결심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기억이 더 돌아왔어.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는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 정도로. 그의 대답은 명확했다. 할인은 그 말이 두려웠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싸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기업의 이름이나 사람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구조와 흐름은 분명했다. 권력 다툼, 내부 배신, 그리고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면.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쯤 모든 것이 끝났을 겁니다. 끝났다는 게 저도 다른 누군가도. 할인은 등을 곧게 세웠다. 그의 말은 추상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폭력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 지금은 no. 할인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지금은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쫓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기억이 돌아오며 그가 가진 정보와 판단력도 함께 돌아오고 있었다. 그 사람들. 하리는 입을 열었다. 다시 오겠죠. 네. 지우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직접적일 겁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하리는 손을 꽉 쥐었다. 그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단호함과 함께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건 제가 할 일입니다. 아니요. 하린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저도 여기까지 왔어요. 지우는 그 말에 미세하게 얼굴을 찌푸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하리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선택하는 방식은 당신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지우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만약 제가 그들과 정면으로 맞선다면 권력을 사용할 겁니다. 정보를 공개하고 이름을 드러내고 싸움을 걸겠죠. 하리는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보복, 소송, 압박, 그리고 끝없는 소용돌이. 그 과정에서 지우는 시선을 내렸다. 당신은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게 의 문제예요. 하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건 보호가 아닙니다.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이용입니다. 그 말에 하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 차이를 이해하고 있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을 통제하는 방식. 그것은 그가 떠나온 세계의 언어였다. 그럼 도망쳐. 하린이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린은 답답함의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럼 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려놓을 겁니다. 하린은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뭐려? 모든 걸. 그는 하린을 바라보며 분명히 말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제 자리입니다. 제 이름이고 제 영향력입니다. 하린의 눈이 커졌다. 그걸 그냥 포기하겠다고. 네. 지훈의 대답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제가 그 판 위에 있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건 너무 큰 선택이에요. 압니다. 당신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택해야 합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린은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에게.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 어떤 보상도 대가도 주지 않겠습니다. 하린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당신의 선택이 거래로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단호했다. 하린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저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더욱. 그는 낮게 말했다. 아무것도 주지 않겠습니다. 하린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사람이 정말로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럼 그 이후에는요? 하린이 물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가 가진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남길 겁니다. 어떻게요?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그는 말했다. 사람이 아니라 구조로. 하린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그리고 서서히 이야기 시작했다. 당신이. 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세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겠습니다.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이 선택은 하려하지 않았고 통쾌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무게는 그 어떤 복수보다도 컸다. 하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당신은 아무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훈은 미세하게 웃었다. 아니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누군가가 됩니다. 하리는 그 말을 들으며 알았다. 이 선택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얼마나 용기 있는지. 그날 밤, 둘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창밖에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의 세계는 조용히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전혀 다른 시작이 준비되고 있었다. 변화는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신문에 작은 기사 하나, 온라인 게시판에 짧은 공지, 그리고 몇 개의 회의 일정 취소.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내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의미가 전해지는 신호였다. 지우는 더 이상 원룸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정해진 시간에 유출했고 정해진 시간에 돌아왔다. 하리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작은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봉투 안에는 몇 장의 문서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하리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다 끝난 거예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무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 확신은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싸움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판 자체를 내려놓았다. 그 선택은 상대에게도 더 이상 쫓을 이유를 남기지 않았다. 며칠 뒤, 하리는 편의점 근무 중 낯선 소식을 들었다. 본사에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공지였다. 청년 근로자와 야간 근무자를 위한 생활안정기금, 교육지원, 그리고 상담 창구. 발표는 건조했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하리는 계산대 뒤에서 그 공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 이름은 없었다. 지훈의 이름도, 그가 속해 있던 세계의 이름도. 그러나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밤, 하리는 지훈에게 말했다. 이거, 당신이죠.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가 한 일은, 그가 천천히 말했다. 없던 걸 만든 게 아니라 흐르지 않던 걸 흐르게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린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그는 말했다. 당신이 저를 도왔을 때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조건 없는 선택을. 지우는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시 조건으로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변화는 더 분명해졌다. 온라인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도움을 받았다고 적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화려한 기사도 대대적인 홍보도 없었다. 그러나 조용한 학사는 오히려 더 오래 남았다. 하린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편의점 점장은 그녀에게 근무 시간을 줄여보자고 제안했고 대신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익숙한 삶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두려웠다. 괜찮겠어요? 지훈이 물었을 때 하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쯤은 바꿔봐도 될 것 같아요. 그녀의 선택은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밤만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다. 며칠 뒤 뜻밖의 만남이 있었다. 하린이 고시원 근처를 지나가던 중 이전에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던 동료를 마주친 것이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와 말했다. 그때는 미안했어요. 하린은 놀랐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괜찮아요. 그 말은 형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그 사람도, 그 상황도 이제는 그녀의 삶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하린과 지우는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다. 값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국물과 조용한 분위기가 있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식사를 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린이 물었다. 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후회는 다른 선택을 원할 때 생깁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덧붙였다.
저는 지금의 선택을 원했습니다. 하리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서늘했다. 도시는 여전히 바빴고 불빛은 꺼질 줄 몰랐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도시의 일부라고 느꼈다.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며칠 후 지우는 떠날 준비를 했다. 멀리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할인과 같은 공간에 머무르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에요? 할인이 물었다. 그래야 각자의 삶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훈의 대답은 부드러웠다. 당신의 선택이 제 선택에 가려지지 않게. 그 말에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별은 슬펐지만 아프지는 않았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분리였다. 짐을 정리하던 중 할인은 말했다. 그래도 가끔은 봐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그날 밤 할인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하지 않았다면. 지훈은 말을 잇지 않았다. 할인도 더 묻지 않았다. 둘 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 고류가 찾아왔다. 할인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도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안다. 선택은 소리 없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든다는 것을.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계절이 한번 바뀌는 동안 할인의 일상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근무 시간은 줄었고 낮에 공백에는 교류 프로그램을 들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보다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 하는 질문이 먼저 떠올랐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할인에게는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신호였다. 지훈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짧은 메시지, 안부를 묻는 문장 몇 개,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굳이 묻지도 않았다. 그 사이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해가 있었다. 어느 날, 할인은 교육기관 게시판에서 새로운 공지를 보았다.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실무 경험과 삶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줄 멘토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한참을 그 글 앞에 서 있었다. 내가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뒤따랐다. 안 되지. 할인은 진원서를 작성했다. 화려한 이력도 특별한 성과도 없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솔직하게 적었다. 밤 근무, 불안정한 삶, 그리고 한 번의 선택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며칠 뒤 합격 메일이 도착했다. 할인은 그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그녀는 알았다. 이건 누군가가 만들어준 기회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첫 멘토링 날, 할인은 작은 강의실에 섰다. 앞에는 자신보다 조금 어린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긴장한 눈빛,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들. 할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에 멈칫이 고개를 들었다. 아직도 불안정하고 아직도 배우는 중이에요. 할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선택은 생각보다 우리를 오래 데려갑니다. 강의실은 조용했다. 할인은 그 순간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느꼈다.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사이, 그리고 그 사이에는 단 하나의 선택이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다. 그럼 그 선택이 항상 옳았다고 생각하세요? 할인은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힘들었고 후회도 했어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도 할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몇 달 전 비가 내리던 밤을 떠올렸다. 골목, 떨리던 손, 그리고 돌아서지 않았던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하늘이 맑습니다. 하리는 잠시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여긴 조금 흐려요. 그래도 괜찮아요. 잠시 후 다시 메시지가 왔다. 잘 지내고 계신 것 같군요. 하리는 웃으며 답했다. 네, 조금씩이요. 그것이 전부였다. 더 이상의 설명도 과거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하리는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익숙한 구조를 발견했다. 어디에서도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공공기금과 지원 체계가 확장되었다는 기사였다. 시스템은 더 단단해졌고 개인의 개입 없이도 굴러가고 있었다. 하리는 화면을 끄며 생각했다. 지훈은 약속을 지켰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어느 주말, 하리는 혼자서 예전에 살던 고시원 근처를 지나갔다. 골목은 여전히 좁았고 가로등도 그대로였다. 그날처럼 비는 오지 않았지만 공기는 비슷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만약 돌아섰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더 안전했을지도 모른다. 덜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리는 안다. 그 삶에는 지금의 자신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아무도 그녀의 선택을 알지 못했고 기억하지도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사람이 아니라 돌아서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문을 열고 들어온 방 안은 조용했다. 하리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녀는 안다. 모든 선택이 세상을 바꾸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히 시작된다는 것을. 비가 오지 않는 밤이었다. 그러나 하리는 처음으로 느꼈다. 자신의 삶에 더 이상 어둠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